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연 국회에서 인준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새 정부의 총리는 한덕수 후보자 한 명뿐이다라면서 신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. 윤 당선인은 오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산하 비서관급 인선을 추가로 발표합니다. 인수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박석영 기자. 네,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. 네,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.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. 네, 윤 당선인은 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통화하며 새 정부의 총리는 한 후보자 한 명뿐이라고 말했는데요. 윤 당선인은 다른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한 후보자의 목을 잡고 있는 모습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. 한 후보자의 경우 노무현 정권 때 신임을 받은 데다가 전문성을 확보한 인물인 만큼 민주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. 한 후보자가 발목 잡기식으로 부결된다면 새 후보자 지명 없이 부총리 대행으로 새 정부가 출범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.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부결 시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는 거로 보고 총리 없이 부총리 대행으로 출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임명 강행까지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다만 민주당의 태도에 따라서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. 각각의 후보자를 서로 연계해선 안 된다며 정권 출범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진 권한을 활용하겠다고 사실상 민주당에 경고를 날렸습니다.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건 국민 수용성이라면서도 민주당의 도를 넘는 행위 등 정치 상황을 고려해 당선인이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며 당의 의견을 당선인 비서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.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지렛대 삼아 한동훈 후보자 등의 낙마를 압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네, 오늘 대통령실 추가 인선이 발표된다고요? 네, 오늘 윤 당선인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비서관급 인선을 공개합니다. 또 부처별 차관도 확정된 일부 명단부터 발표할 예정인데요. 기능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던 시민사회수석실과 홍보수석 산하 비서관은 발표에 시간이 더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. 인선과 관련해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과 어설픈 동거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.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자리에 후보자 몇 명을 검증하고 있는데 교육부 차관이 인사를 단행하고 개혁을 추진할 예정인 만큼 교육행정에 공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.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전날인 9일까지 대통령실과 차관급 인선 등을 차례로 쪼개서 발표합니다. 공정위원장, 금융위원장, 국정원장 등은 취임 직후 발표할 계획입니다. 네, 이제 취임식까지 4일 남았습니다. 취임준비위원회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참석하는 외빈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. 네, 윤 당선인의 취임식은 오는 10일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립니다. 조금 전 박주선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은 조금 전 마지막 브리핑을 열고 참석 외빈 명단을 발표했는데요. 먼저 싱가포르 대통령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가합니다.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과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,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전 총리 등도 참석합니다. 미국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부군 등 축하 사절단을 파견합니다. 이 밖에도 주한 외교사절을 포함해 외빈 300여 명이 취임식에 참석하는데 일본의 경우 강요급 인사 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. 또 탈북 국군포로 3명도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취임식에 초청됐습니다. 취임식을 앞두고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원들은 서울 통이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오늘 오후 5시 해단식을 여는데요. 50일 동안 활동을 이어온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세우는 역할을 했습니다. 다만 신구 권력 갈등과 여야 대치 속에 국정청사진을 뚜렷하게 그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박석영입니다.